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예전에는 코 수술할 때 보통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고 코 끝에는 연골, 비중격 연골, 귀연골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셨는데, 요즘에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이런 것들이 좀 사이즈가 작다든지 휘어져 있다든지 약하다든지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가슴 연골, 늑연골을 코끝에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연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슴 부분에 절개선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연골을 채취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또 그 대체제로 기증늑연골을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은 타인의 가슴 연골, 주로 이제 사체에서 가슴 연골 부분을 채취해서 방사선 처치, 화학 처치, 면역 처치, 멸균 처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무균한 상태에서 그거를 코끝에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기증늑연골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뭐 염증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자가늑연골하고 기증늑연골에 있어서 염증 발생은 뭐 자가늑연골하고 거의 같거나, 심지어는 자가늑연골이 염증이 더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굳이 기증늑연골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증늑연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되는 게 흡수예요. 흡수.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느냐? 15%에서 85%까지 논문에서 보고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너무 이렇게 다양해요. 기증늑연골이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끝에 이제 우리가 기둥을 세우거나 높이를 댔을 때 이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코끝이 처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기증늑연골이 흡수가 되느냐? 공여자의 신체적인 상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코끝이 너무 작다든지 두꺼워서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흡수되는 게 좀 크고요. 염증이나 그런 것보다는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증늑연골은 약품 처리를 하고 화학 처리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단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버티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끝이 처지거나 또는 흡수가 좀 더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증늑연골의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물류 수송이 원활하지가 않고 수입이 좀 제한되고요. 그리고 공여자도 이렇게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던 병원이 그게 충분히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증늑연골을 굳이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병원에 아마 기증늑연골이 있는지,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가늑연골이 무조건 좋으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절개선 부위에 흉터가 생길 수 있죠. 이 흉터는 사실 뭐 자외선에 노출이 되지도 않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뭐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옅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늑연골은 문제가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덩치가 약간 왜소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골 부분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물론 이제 밖에서 만져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 모양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연골을 다듬는 과정에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골화라고 합니다. 석회화. 갈비뼈가 바깥쪽은 뼈, 안쪽 내측은 연골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게 연골 안쪽에 보면 꼭 연필심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슴 연골을 사용하려고 들어갔다가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되게 어린데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뼈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안쪽에 그 골화된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골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면 자가늑연골보다는 기증늑연골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이제 코끝 성형에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재료 늑연골, 자가늑연골하고 기증늑연골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